안녕하세요. 오늘도 과몰이의 최작입니다. 지난번에 이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서 이제 광수 영자에 대한 리뷰는 이걸로 끝이다 하면서 혼자 후련해 했었는데 결국 또 만들고 있네요. 예고편의 상당 부분은 낚시고 마지막 방송에서 영자와 광수 사이에 설령 무슨 일이 있더라도 리뷰를 할 정도의 서사는 아닐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광수는 마지막 방송에서 가스라이팅이란 이런 것이다. 가스라이팅의 정석을 보여줬고 영자는 거기에 더해 자기가 그런 광수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증명했네요. 뜯어보자. 나는 솔로에서의 마지막 밤. 잠결에 불려나가 광수에게 장문의 편지와 종이장미를 받은 영자는 갑자기 거실을 서성입니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 광수를 찾아 나섭니다. 낯설에서 영자가 먼저 광수를 찾아가기는 처음 있는 일이죠.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영자는 최후 통첩을 하러 가는 걸로 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맞지 않는다는 답을 하려는 걸로 보였죠. 그래서 저는 또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니, 어차피 내일이면 최종 선택이고 그때 선택의 결과로 답을 보여주면 될 일인데 뭐하러 굳이 광수를 찾아 나서는 것일까? 저러다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저러나 싶어서 말입니다. 끝까지 카메라 앞에서 예의를 차리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하는 게 광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건지 도대체 영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마침 밖에 나와 있던 광수와 마주친 영자는 광수와 함께 썬베드에 앉아 대화를 시작합니다. 영자는 낮에 데이트하면서 자기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말수가 줄어들었는데 혹시 그걸 느꼈냐고. 자기는 대화가 안 통하는 느낌이었는데 광수는 괜찮았냐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러자 광수는 자기는 괜찮고 즐거웠다면서 왜 영자는 그렇지 않은지, 왜 자기와 얘기를 하면 텐션이 떨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때까지는 웬일로 오늘 광수가 대화가 좀 되네 싶었습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였죠. 영자는 자기는 A를 얘기하고 싶은데 광수가 B를 얘기하는 데다 B 다시, B 다시 다시를 얘기하는 느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에 광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듯 예를 들어보라고 하죠. 그런데 그동안 광수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일까요? 아니면 그걸 기억해내지 못할 정도로 이미 기력이 다 소진돼서일까요? 영자는 선뜻 예를 들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하면서 뭔가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광수는 갑자기 영자의 말을 끊으면서 그렇게 근거도 없이 얘기를 하면 자기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말실수를 한 사람이 된다. 자기는 지금 바보가 된 것 같고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급발진을 합니다.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자 영자는 서둘러 화제를 돌립니다. 아까 인터뷰 때 말했던 광수의 배우자로서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광수는 영자의 화제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배우작감이어도 지금 대화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갈등을 키웁니다. 심지어 편집에서 빠졌던 사투리 일화까지 가져와 영자를 공격하는 재료로 쓰죠.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광수의 사투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광수가 사투리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라고 조언을 했던 것이죠. 자기도 이왕이면 깔끔한 말이 좋다면서요. 그런데 광수는 이 타이밍에 그 얘기를 끌고 와서 영자가 말했던 깔끔한 말의 의미가 자기에게는 자기 말투에 대해 난잡하다고 하는 의미로 들렸다고 영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연애 상대의 말뜻도 못 알아듣는 취급을 받으니 36년을 헛산 것 같다는 둥,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 혼란스럽다는 둥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진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빌도 업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니 자기는 이제 연애도 결혼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식으로 마치 영자가 엄청난 트라우마라도 안겨준 것처럼 몰아가죠. 결국 듣다 못한 영자는 자신의 화법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면서 광수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광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죠. 너무 속상해서 말을 잇지 못하겠다는 듯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쌉니다. 광수가 우는 줄 알고 화들짝 놀란 영자는
광수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죠. 이에 광수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앞이 캄캄하고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진정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이때까지의 대화를 살펴보면 광수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이라고 할 만한 기술들을 단계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자의 말을 가로채거나 끊으며 영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영자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그 부분을 지적하며 근거도 없는 말을 한다고 영자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투리에게까지 끌고 와서 영자가 한 깔끔한 말의 의미를 난잡하다는 의미로 왜곡하고 주입시키려고 하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영자의 고민을 공감해주거나 해결해주려 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한 영자의 약점들을 찾아내 그 약점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하면서 영자의 말을 부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영자에게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인 척, 영자로 인해 엄청난 상처를 입은 척하며 영자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광수의 그 같은 가스라이팅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자가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니까요. 자리를 박차고 나간 광수는 난간에 기대어 괴롭다는 듯 잠시 크게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얼굴로 잠깐 얘 어디 갔어? 하며 영자를 찾아 나섭니다. 저는 이때 광수의 저 말투와 표정이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무슨 호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자를 찾아 여자 숙소로 간 광수는 거기서 가스라이팅 2차전에 돌입합니다. 영자를 몰아붙여 잘못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으니 이제는 침울해져 있을 영자를 어루고 달래 자신이 맞고 둘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심산이었겠죠. 자리를 잡고 앉은 광수는 우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영자한테 너무 화를 낼까봐 그게 무서워서 자리를 피했다며 영자를 다독이죠. 이에 영자도 다시 한번 미안했다며 사과를 합니다. 그러자 광수는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한껏 심각한 척 폼을 잡으면서 일단은 부딪혀보자. 그래서 내가 나가서 보자고 한 거야.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재차 물으며 영자의 기분을 살핍니다. 그런데 이때 영자는 대답 대신 벼랑간 광수의 다리를 다독이듯 톡톡톡 건드립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한 대답은 내일 하겠다고, 이미 생각은 다 했고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때 보여준 영자의 태도는 모호했습니다. 뭔가 행동은 오케이라고 하면서 말은 노라고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더니 영자는 갑작스럽게 혀짧은 소리를 내며 화해한 듯한 분위기를 내더니 억울한 게 있다고 운을 띄웁니다. 그리고는 사투리 얘기를 다시 꺼내죠. 사투리를 고쳐보라고 했던 건 강요가 아니었다면서 말이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얘기를 영자가 다시 들고 나와서일까요? 나긋해져 있던 광수는 다시 나를 세우며 네 얘기는 강요가 맞다. 깔끔한 말이 좋다는 얘기는 위험한 워딩이 맞다며 다시 급발진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게 영자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 아닐까? 왜 이야기가 끝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 라면서 맞대응을 하죠. 거기에 한술 더 떠 영자는 답답하다는 듯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자세를 고쳐 앉기도 합니다. 이에 광수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그럼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자며 물러서죠. 하지만 영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벼랑간 이상한 얘기를 꺼냅니다. 자기는 아까 처음부터 결정을 했다고 말했고 최종 선택을 하든 하지 않든 광수를 밖에서 볼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광수를 두드리면서 비언어적으로 그걸 표현한 거라고 말입니다. 이때 MC들은 영자를 향해 그건 무리수다. 그걸 어떻게 알아듣냐며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건 광수를 쳐내기 위한 빌드업이구나. 지금 영자는 아까 광수가 했던 것처럼 하려는 거구나. 아니나 다를까 영자는 자기는 밖에 나가서도 광수를 만날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모르겠다며 지금 광수가 하고 있는 벽창호 같은 태도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광수를 몰아갑니다. 심지어 그동안 영자가 즐겨하지 않았던 비언어적인 표현들까지 동원해서 말입니다.
영자는 대놓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듯 소파에 머리를 박으며 답답해 죽겠다는 느낌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광수에겐 이게 더 효과적이었던 걸까요? 광수는 갑자기 내가 지금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하면서 마음이 아픈 척 애절한 연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자도 만만치 않죠. 광수 쪽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그러니까 가서 머리 좀 식히라고, 머리 좀 식히고 다시 생각하라고 광수보다 더 애절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광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럼 오늘은 일단 가겠다고 물러섭니다. 그러자 영자는 기다렸다는 듯 조심히 가라고 인사를 하고 냉큼 자리를 뜨는데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급하게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영자가 자리를 뜨자 광수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망했네. 지금까지 영자에게 보였던 진심조차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한마디였죠.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것에 마음 아파하기는커녕 어떻게든 끝까지 말꼬리를 잡으며 영자를 가스라이팅하려는 광수도 광수였지만 결국 그런 광수를 KO시킨 영자가 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가 영자의 빌드업이었는지, 처음 광수를 찾아 나설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광수와 2차전에 돌입했을 때 난데없이 광수를 톡톡 건드리며 스킨십을 할 때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수의 밑바닥을 드러나게 만들고 그런 광수를 다시 스스로 먼저 물러나도록 만드는 영자를 보면서 그동안 영자에게 가졌던 의아함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영자가 밤샘 데이트 때 무섭다고 말을 하면서도 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제작진이나 다른 출연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뭔가 찝찝하고 미심쩍은 느낌이었지만 근거가 없다 보니 리뷰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방송을 보고 나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더군요.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자는 분명 광수를 간파하고 있었고 비록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어서 그렇지 영자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광수를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방송에서 영자가 광수에게 했던 미러링은 카메라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에 먹혔던 거지 현실에서라면 통하기 힘든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영자도 바로 그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영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광수와의 일로 트라우마가 생기진 않을까 염려했던 제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는 솔로에 출연하려면 영자처럼 저 정도의 멘탈은 가져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죠. 영자가 낯솔 초반에 광수에게 푹 빠졌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라면 그게 이성적인 끌림이나 인간됨을 알아보고 빠진 게 아니라 광수가 가진 조건, 특히 광수가 해주는 공주 대접의 심취에 넘어갔다는 게 문제겠죠. 아마도 시청자들이 영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도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모습을 드러낸 영자는 비난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늘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멘탈만큼은 확실히 잡고 있는 듯 보였는데요. 그게 진실이든 가식이든 해명할 부분은 해명을 하고 자기 반성이 필요한 부분은 자기 반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광수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반성은커녕 애꿎은 낯솔 MC들을 탓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문제 행동을 합리화하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중꺾말을 항상 간직해서 다음 분에게는 좀 더 잘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방송을 다 보고 나서도 자신의 중꺾마가 타인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한 광수는 정말이지 끝까지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8기도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다들 모쪼록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몰입 한 줄평. 광수는 영자를 가스라이팅했고 영자는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했다.